소수자를 포함해서 이런 소수자들의 인권은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요. 서울시가 동성애자의 성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허락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과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가졌다가 또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다가 입장이 계속 바뀌어서 본심이 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오늘 한 중앙일간지에 광고가 실렸던데 일단 그 광고 내용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네요. 예, 지금 제가 그 신문 광고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전면 광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청 앞 6월 9일 동성애 성문화축제를 결사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광장에서 6월 9일 날 동성애 문화축제 이런 걸 열겠다. 예. 그걸 서울시가 허가해 준 데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서 이렇게 지면 광고를 낸 겁니다. 과거에는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입장이 바뀐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기 이전에 이 변호사 시절에 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했던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시장이 된 이후에 이 서울 그 시민 인권 헌장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결국에는 이 하겠다, 넣겠다, 넣지 않겠다 이런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넣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받았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성소수자들이 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을 했는데 애초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불과 열흘 만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때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이거 하나인가요? 다른 그렇죠. 행사가 다른 예정돼 행사가 있어? 예정되어 있어서 안 된다. 예. 그런데 아니, 그러면 3월 17일에 한다면 3월 18일에는 허용을 옛날에도 해줬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행사만 없다면은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게 서울시의 해명인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뚜렷한 이유, 왜 번복을 했는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광장 사용을 허락한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광장 사용 별도의 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개최를 못하게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다. 이런 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입장을 바꾼 이유, 지금 이동희 차장도 명쾌하게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시민이나 단체한테 사용 신고해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다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신고 수리를 거부할 때 그럴 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불수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리를 안 한다고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리해요.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서울시 입장도 뭐 명쾌하게 드러나는 건 없는 건데 자, 일단 행사를 밖에서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광장이라는 이 상징성 있는 공간 예. 이런 데서 개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냐면요. 작년에 이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신촌에서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신촌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그런 행동 그리고 하체를 모두 벗어버린 나체 상태로 활보하는 물론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은 이것이 성적 자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데요. 예, 바로 저게 신촌에서 있었던 그 행사군요. 실제 작년에 벌어졌던 한국 신촌에서 있었던 성소수자의 축제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일인데 이런 그 주장에 옹호하는 분들은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저런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면서 또 한 측면으로는 각자의 주장 펼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될 것 아니냐. 예. 저렇게 자기들끼리 혹시 모여서 조용하게 행사를 치른다면 모르겠지만 많은 대중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저렇게 불편해할 수 있는 장면들을 연출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뭐 어른에게도 편치 않은 장면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네.
일단 저런 장소,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일단 청소년, 어린이들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데 제가 네.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는 해줘야 된다. 지지해야 하는 거하고 이해는 하면 다른데 그 사람들이 고통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자기 성적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네. 지지는 할 수 없는데 우선 이 서울 광장이라든가 공중이 보는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그게 가능해야 되는 봅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보면 동성애자들 행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외설적인 행동, 예. 기괴한 문신, 복장 이런 걸 해서 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회는 그걸 아직 벌써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는 사회니까 가능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것까지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회에서는 만일 동성애자들이 그 자기들의 성적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한 걸 넘어서 예. 어떤 혐오감을 주거나 외설적인 면을 줄 때는 이건 공연음란죄까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동희 차장, 지금 화면에 하단에 지금 소개가 됐었는데 서울시 서울 광장에서는 어쨌든 저렇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 금지돼 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 자막으로 보셨던 것처럼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혐오감이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마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그게 왜 혐오감이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펼 뿐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이 광장 사용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대중들의 상식적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해준다면 어떤 것이 혐오감을 주는 행위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명만 붙잡아 놓고, 붙잡다기보다는 좀 모셔다 놓고 이 장면을 보고 불편하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시정이 항상 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지는 않지만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자칫 사회 질서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집단 행동을 보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서울시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상당히 점잖으시면서도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소수자의 권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사회 질서가 깨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상훈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성소수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강조하면 이 혐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을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호를 갖다가 자기 좋아하는 바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자기 행동을 그 사회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예. 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 질서 안에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예. 그러니까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무시할 때 사회는 깨지게 돼 있죠. 네. 자, 성소수자의 권리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지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상훈 변호사의 지적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박원순 시장이 과거에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발언을 했고 그 뒤에 어떻게 그 입장들이 달라져 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이제 그만큼 저는 사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는 그런 입장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명이 사는, 그래서 늘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시장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 그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직무잖아요.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이런 결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더라고요.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박원순 시장이 과거에도 국가보안법 문제도 처음엔 안 돼, 폐기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존중한다고 했다가
뭔가 좀 입장이 좀 자주 좀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존치돼야 된다. 이것은 폭넓은 중도층을 겨냥한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 변호사로 참여연대 시절부터 이 성적 소수자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성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이 권리를 담은 이 인권 헌장도 그 서울시장으로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인권 헌장에서 담으려고 했던 이 성적 소수자가 어떤 중도층까지 겨냥해서, 그러니까 폭넓은 지지층을 확대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됐고요. 그러자 이제 이 성적 소수자들은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권 변호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박원순 서울시장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참여연대 활동인데요. 이 성적 소수자들이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장을 변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이 예전에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것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그 표의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소수자에 대한 어떤 권익 보호는 그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표현하신 것 중에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예.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은 이런 그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의무라고 말해야죠. 네.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건 사실 상당히 모순된 표현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걸 차별받지 않을 것을 권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좀 전에 나왔지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격하게 그리고 사회 일반인의 수준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지 않게 하는 그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은 법률가로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논란,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왜 바꿨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자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실수한 그런 대목들도 있고요. 어쨌든 등소수자를 포함해서 소수자들의 인권은 되고 또 그런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가는데 다만 지난번에 그 인권 헌장에 이제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요. 그걸 저희들이 잘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죠. 해명을 이렇게 쭉 내놨는데, 자, 시청자 질문을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동성애자를 언제는 지지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면 아니라고 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입장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 아닌가요? 혹시 기본 철학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보안법 문제도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고, 예를 들어 또 본인들의 측근을 서울 시립대에 교수로 보냈다가 논란이 되자 바로 해촉을 시켰고, 이렇게 조금 여론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 이게 철학으로 연결을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수진 차장이 좀 답변을 주십시오. 네. 입장이 바뀌는 것,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오히려 용기가 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입장을 바꿀 때 항상 그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만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있고요.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어떤 시정을 운영해 보니까 아니면은 국무회의라는 국정에도 참여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더라. 이러면 굉장히 박수를 받을 것 같고요. 또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잣대의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일종의 판결문을 쓰는 판사처럼 여론을 설득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소신만 강하다면. 그러니까 여론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본인의 강한 어떤 주관과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을 이끌고 나가는 게 바로 지도자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시장이 여러 논란에 휩싸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2% 부족한 게 바로 왜 내가 견해를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오늘도 이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성소수자 문제만 해도 서울시가 왜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는지 명쾌하게 저도 모르겠고 서울시의 말을 들어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취재했는데 설명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예. 이런 것처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솔직하게 견해를 밝혀준다면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수긍을 하면 좋은 선회가 될 것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지적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대안을 내놔주는 게 이게 바로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조금 전에도 이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관계자분들 전화통화 들어봤습니다만 이 서울시를 이끌고 나가는 수장이 철학이 분명하고 어떤 입장 변화가 있어야 이것을 설명하는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않으면 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기자들에게 1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지금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에 따른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갑론을박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